안녕하세요. 붕어학교 303의 김진태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여러분께 안내 드리기를,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보실 무렵에는 장마 새물이 든 포인트에서 새물 찬스를 공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마른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물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른 장마가 이어지니까 배수의 고수원에 물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어떻게 이 붕어에게 먹이 활동을 부탁을 할 것인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물론 이제 귀합니다만, 잘 찾으면 현재 양수가 진행 중인 저수지, 그런 저수지를 충분히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계속 어떤 양수형 저수지 조건 좋은 곳에서 어떤 이 즐거운 낚시만 한다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역시도 저처럼 항상 양수가 풍부하게 진행되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낚시를 계속 하실 수는 없을 것이고요. 이 배수가 멈추어져만 있다면은 어디든지 대를 펼쳐야 되는 이런 상황, 분명히 여러분께서 많이 맞이하실 겁니다. 약간은 좀 더 어려운 상황, 지금 양수 공급이 되지 않는, 다만 배수만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을 오늘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찾은 곳은요, 배수가 멈추어져 있는, 최선은 아니지만은 최악은 피했다, 그런 어떤 상황, 그런 저수지를 찾아왔는데요. 이곳이 지금 뭐 아주 상가는 아닙니다만, 이 지역 전체가, 이 지역이 굉장히 고지대입니다. 고지대다 보니까 여기도 같이 들판 가운데 있는 저수지이지만은 어지간한 지역의 산속에 있는 계곡지와 비슷한 어떤 그런 환경을 현재 이 저수지가 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저수지 만수 면적이 약 한 15,000제곱미터,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뭐 길쭉한 저수지 치고는 굉장히 규모가 크죠. 이 저수지, 이 수량을 위해서 저렇게 큰 제방 공사를 했다. 제방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갈대 군락이 전역을 덮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저수지 쪽으로 갈대를 헤집고 이렇게 카메라 시야를 찾아봤는데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보이는 곳부터 대체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방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우왕구석짜리입니다. 여기가 이 어떤 길다란 이 저수지 형태에서 폭이 가장 큰데요. 여기가 이 저수지 어떤 중심이 되겠다. 저기가 홈통처럼 되어 있는 데다가 물버들이 저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런 곳은 정말 좋습니다. 이 저수지 전체가 뭔가 아늑하게 둘러싸여 가지고 폭 꺼져서 음침한 느낌이 난다. 음침하다는 표현이 못합니다만은, 음침한 느낌이 나는 저수지, 음침한 느낌이 나는 그 구간, 거기를 붕어는 좋아합니다. 특히 대형 붕어가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지 않는 이유는요, 이 지역이, 이 저수지에서 수심이 가장 깊습니다. 너무 깊다는 것이죠. 약 한 3m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3m 이상, 심지어는 4m가 넘는 이 포인트에서도 대물 입질을 받아냅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이 저수지 전체에서 볼 때 여기는 지나치게 깊다. 제일 깊은 곳, 한겨울에 붕어가 웅크리는 공간이지 여기에서 어떤 먹이 활동을 하는 공간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 점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 중앙부로 돌아가서, 항상 붕어 낚시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곧뿌리 자리인데요. 붕어는 아주 깊은 저 밑바닥을 기진 않거든요. 연안을 타고 오르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뿌리가 어떤 지나가는 낱마리를 낚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항상 되는 곳인데, 저기도 별 매력이 없습니다. 저기가 별 매력이 없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저 구석 때문인데요. 저 구석이 그나마 이 저수지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어떤 조건이 가장 좋게 보인다. 그래서 저 구석에서 오늘 밤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리에 들어가서 저 자리에 저 자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건에 대해서 또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연안 떼짱이 이렇게 제법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저수지에서 현재 유일하게 어떤 수초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다. 떼짱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쪽이 더 얕다는 뜻이죠. 붕어는 홈통처럼 이렇게 트인 공간보다는 숨어진 듯한 공간, 이런 공간으로 잘 올라붙습니다. 여기 지금 수심이 거의 비슷합니다. 약 한 1m 한 7, 80 정도, 이 정도 수심을 보이는데, 말풀 같은 어떤 침수수초 종류가 올라오고 있는지 바닥에 찌가 내려가는 모양을 보면은 바닥에 뭔가가 지금 돋아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우측 구석으로 가면은 약 한 10cm 정도, 그 정도쯤은 오른쪽이 더 얕은 그런 어떤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편성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앞에 지금 연안 떼짱이 제법 폭넓게 이렇게 띠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방으로는 맨수면입니다. 저 맨수면 가운데라든가 아니면 반대편 제방 쪽에서 짚어보면요, 저기는 굉장히 깊다는 것을 안 봐도 뻔한 자리입니다. 저기는 왜냐? 수초가 한 가닥도 없습니다. 수초가 자라기에는 뭔가 이 수심이 너무 깊다. 여기에서 지금 떼짱의 폭이 제자리에서 보면은 거의 2628에서부터 약 한 3032 정도. 거기다가 이 좌대를 놓게 되면은 앞으로 한 발 더 들어가니까 대기는 좀 더 짧아지고요. 어떤 물 유입구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은 토사가 밀려들어서 굴곡이 있겠지만 좌우가 거의 고르고 우측이 구석이니 많지 약간 더 얕은 것이 다다. 그렇다면은 눈에 보이는 떼짱 앞으로 총총총 찌를 세우면은 대편성은 어떤 갈등 더 이상 할 게 없는 어떤 고수가 와서 대를 펴더라도 비슷한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여기에 지금 나무의 논둑을 계속 이렇게 밟고 이럴 것이 아니고, 또 대길이도 어차피 좌대를 놓으면은 한 칸 정도 줄어드니까 대길이가 짧아지니까 앞으로 나가게 되니까요. 좌대 먼저 놓고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거의 이렇게 왼쪽 1번과 오른쪽 1번이 만나서 이루는 각도가 110도, 그 110도를 넘지 않는 어떤 그림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이게 어떤 낚싯대 양쪽 끝대가 이루는 각도를 맞추는 것, 그 역시도 어떤 체력을 최소로 소진하는,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저 떼짱 앞으로 총총총 띠를 세우는 게 다다. 비슷하게 떼짱이 이렇게 띠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저 대와 대 간격만 맞추는 그런 정도만 하면 되겠다. 4개. 그 다음 여기 5번인데요.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떼짱이 지금 이렇게 제법 키가 있습니다. 이렇게 떼짱이 키를 제법 이루고 있는데요. 찌가 쓸 자리가 여기입니다. 의자에 앉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케미가 안 보입니다. 밤에 케미가 보이지 않으면 수풀에 가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되죠. 낮에는 그걸 알 수가 있는데 밤에는 찌가 없구나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초낫을 찔러 가지고 이 떼짱을 한 줄을 걷어내면은 이 물 속에 엉켜 있는 이 떼짱 더미가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습니다. 이 가녀린 수초 제거기를 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에 10구멍을 갖다가 긁어서 없애겠노라, 어림도 없습니다. 제발 그런 무모한 도전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저 설렁설렁 빗질만 해주면은요, 적당히 이렇게 떼짱이 누워주기 때문에 하룻밤 낚시를 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이래 놓고 아마 철수를 했다가 2, 3일 뒤에 와보면은 저 떼짱이 다시 원래 모양대로 그렇게 키를 이루고 있다. 잘하면 8대, 안 그러면 7대 그렇겠네.
처음에는 이제 어떤 속전속결 그리고 또 이 굉장히 우거진 곳을 들어가서 수초 작업을 해가지고 직공을 하다 보니까 무거운 채비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고부력의 찌를 갖다가 또 무겁게 플러스 맞춤을 해가지고 풍덩 떨어지도록 그렇게 낚시를 하게 됩니다. 그냥 두 마디만 올리면은 들고 치면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요, 한 마리를 낚아도 좀 우아하게 낚고 싶은 이런 욕심이 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찌소슴에 대한 욕구지요. 찌맛에 대한 욕구요. 그때부터는 이제 낚시가 좀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여유를 가지는 낚시를 또 줄곧 하다 보면은요, 고기 외에 어떤 얻을 수 있는 이 행복감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오로지 붕어만 줬을 때는요, 어떻게 하면 대물 붕어를 낚을 것인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그런 낚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틀림없다 생각하고 공을 들였는데 입질을 못 봤다. 화가 납니다. 낚시로 인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런 과정을 지나서 비로소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 낚시의 모든 과정이 즐겁게 되는데요. 이 준비하는 과정, 오고 가는 과정, 기다리는 과정, 그 모든 것이 다 즐겁고 신나죠. 이 수초 제거기, 이 대물 낚시 하시는 분들 거의 뭐 필수품처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수초 제거기는 고탄성 카본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접을 때 수초 제거기는 접는 것만 잘해도 큰 탈이 나지 않습니다. 접는 걸 잘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절번과 절번을 잡고 돌려서 접고, 또 절번과 절번을 잡고 돌려서 접고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낚싯대 접으면 탁탁 이렇게 접는 사람 많이 봅니다. 수초 제거기도 마찬가지고요. 낚싯대는 그래도 좀 덜한데 수초 제거기의 경우는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절번이요. 이 무거운 절번을 탁탁 내리치면은 이 하캡이 뒷마개가 견뎌나지를 못합니다. 이 수초 제거기 용도 자체가 무엇을 걸어서 당기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져 있죠. 돌려도 돌아가지 않는데 때려야 되는데 허공이 되고 치면은 이게 분명히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뻘바닥만 아니라면은 어느 곳에든지 바닥에 대십시오. 많이 기울일수록 좋죠. 최소 45도 이상 기울인 채로 이렇게 내려치고 또 내려치고 내려쳐서 이렇게 접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수직으로 해서 한 방 딱 내려치게 되면은 수초 제거기 제일 위에는 부싱이 있고 수초 낫이 달려 있습니다. 쇠붙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무겁습니다. 수직으로 세워서 딱 내려치면은 1번이 먼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더 굵은 절번, 뭐 4번이든지 5번이든지 혹은 7, 8번이든지 그런 절번이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서로 절번끼리 이렇게 맞닿아 버리면 찢어지죠. 절번이 절번을 찢어 먹는 겁니다. 1번이라든가 1, 2, 3번 중에 하나 혹은 두 개가 내려가 있는데 그 중에 7, 8, 9, 5, 6, 7, 8, 9가 내려가면서 차례대로 이래 쳐버리면은 절번 전체가 다 찢어지는 겁니다. 수직으로 세워 가지고 한 방 딱 내려치는 동작 하나로 이 비싼 수초 제거기 반대 값이 날아가는 겁니다. 수직으로 세우지 말고 45도 이상 각도를 주고 내려치면은 그렇게 될 이유가 없죠. 이 점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접을 때 항상 이 낫을 조심하시고, 또 절번 반드시 돌려서 접고 안 돌아가는 절번은 45도 이상 기울여 가지고 내리치기를 하시라, 그 점을 안내를 드립니다.
이제 미끼를 다 넣었습니다. 26대부터 36대까지 8대를 편성했고요. 전체적으로 수심은 1m 60에서 70 정도, 그 정도로 보이고 있고, 식사를 마치고 와서 낮에 넣었던 미끼를 확인을 해 보니까 갉아먹은 게 좀 있습니다. 뭔가에 잡아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쨌거나 물가에 오면 기분은 좋습니다. 뭐 외로종이 있든지 없든지, 혹은 잡아가 있든지 없든지, 혹은 입질을 보든지 못 보든지 물가에 앉는 자체로 기분이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름으로 다가갈수록 수면 상황이 베스트가 아닐 때, 그럴 때는 변칙적인 입질, 툭툭툭 치는 동작이든지, 혹은 두 마디를 올려서 딱 버티고 있다는 건 지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인 어떤 동작의 끝에서는 받아봐야 된다. 그 점을 안내를 드립니다. 갈수록 채비의 예민성을 강조하는 이 낚시 흐름인데요. 예민한 채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또 효과가 확실한 것은 분납입니다. 분납이요. 본봉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상태에 찌맞춤을 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상태보다 마이너스를 맞춥니다. 투척을 했을 때 케미가 내려가지 않고 찌톱 끝이 수면과 수평이 된다면 봉돌이 현재 떠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목줄을 달고 목줄에다가 좁쌀추를 달아서 좁쌀추의 무게로 내려간다. 봉돌은 떠 있고 좁쌀만 바닥에 닿는 채비가 되겠죠. 이게 분납입니다. 납을 나눠준다는 거죠. 붕어에게 흡입의 부담을 줄여주고 이물감을 적게 해주는, 그게 이 분납의 이 목적인데요. 목줄에 이 매듭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매듭을 크게 내려서 키울 수도 있고, 또 위로 이렇게 밀어 올려서 작게 할 수도 있고, 올가미죠, 올가미. 여기에서요, 매듭을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이 동그라미를 한 번만 돌려주면은 팔자 매듭이 되죠. 팔자 매듭이. 그리고 원하는 어떤 목줄 중간쯤에다가 이 매듭이 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다가요, 좁쌀추를 달아주는데, 좁쌀추를 밑으로 이렇게 밀어내리면은 매듭에 딱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히 분납이 되겠죠. 지의 부력이 이 본봉돌의 침력을 지금 상쇄하고 있습니다. 본봉돌은 떠 있고 좁쌀만 지금 플러스가 돼 가지고, 무게상 플러스가 돼 가지고 좁쌀만 닿아 있는데요. 여기에서 붕어가 이 좁쌀의 무게만 들어주면은, 이렇게 좁쌀의 무게만 들어주면은 찌가 올라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붕어의 이물감을 들어준다는 거죠. 예민해져 있는 붕어의 입질을 받아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붕어의 먹성이 굉장히 활발하고 이 어떤 활동성이 극한까지 살아있다. 그럴 때는요, 이 좁쌀추를 위로 당겨버립니다. 위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죠. 무거워졌기 때문에 약간의 침수수초가 깔려있는 곳에서 바닥에 내리기가, 안착시키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류로부터 이 채비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더 확보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분납과 더 무거운 채비, 이것을 간편하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다. 이것을 오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2차례 이상 정도는 입질을 보지 않을까. 뭐 외래종이 없는 곳이니까요. 근데 마치 어떤 베스트처럼 굉장히 터가 센 어떤 이 특징을 보여줍니다.
뭐 이 외래종이 없는 곳 특유의 6지, 7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어떤 이 저수지의 매력을 발견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저는 조건만 잘 맞추면 씨알이 굵다는 어떤 이 결론이 되니까요. 방송이기 때문에 입질 한번 봤으면 참 좋았을 걸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 시기에 저와 비슷한 어떤 이런 조행을 많이 겪으실 겁니다. 내일부터 비가 온다는데요. 물폭탄 수준의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비가 오고 나면은 여기저기 또 대물이 터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계실 만한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어떤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풀기에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여드리지를 못해서 아쉽습니다. 오늘 아쉬운 촬영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아마 또다시 새물 찬스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